6년 연애 후에 3월 27일 날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집이 둘 다 부산이라 사귀다가 직장 때문에 여친은 경기도, 저는 경북으로 가서 5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장거리 연애였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예. 왕복이 7시간이 걸린대요. 이거는 뭐 해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장거리 하는 동안은 별일 없으면 거의 매주 제가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왔고요. 올해 2월에 인사이동을 해야 해서 경기 쪽으로 알아보다가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헤어지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부산 내려와서는 업무도 바쁘고 주식 때문에 멘탈도 힘들고 해서 많이 여자친구에게 소홀했습니다. 평소엔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싸우고 여자친구는 항상 우리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나중에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늘상 이 장거리 연애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장거리 연애 커플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안 맞냐면, 사실 여자친구는 옆에서 자기를 케어해주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장거리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남자친구가 없거든요, 항상.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거리상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지, 사실 저기 경북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라고 하더라도 7시간 걸리거든. 내가 약간 아파. 나 아픈데 와줄 수 있어? 7시간 걸려요. 오는 동안 병이 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섭섭하지. 여자 그럴 걸 뻔히 아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친구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자분이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예, 실제로도. 섭섭하다고, 관리를 잘 못 받는 느낌이 드니까 항상 섭섭하다,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다, 너 사랑 많이 나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항상 자기가 남자로부터 관리받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잖아. 내가 힘들 때 가끔 기대려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지, 뭐 남자친구를 왜 모셔놔. 응? 명찰만 남자친구 이렇게 달아주면 끝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여자면 너무 힘들 때 남자친구 딱 어깨에 기대가지고 오빠 하고선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죠? 내가 힘들 때 기대는 거. 응? 근데 이게 기댈 어깨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사실 사귀는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거 빼고는 없어요. 여자들이 뭐 대단히 남자로부터 대단히 뭘 원하는 게 없어요. 여자분들이 돈 이런 거 원한다고 남자들은 착각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힘들 때 기대고 좀 투정 부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딴 건 없습니다. 관리받고 싶은 느낌이 나는데 이게 관리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2월에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경기 쪽으로 온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저기 부산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안 해. 때려쳐. 이거 계속 기다려도 지금 몇 년째 기다렸는데 또 여태까지 있다고네? 그러면서 이제 집어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부산에 내려와서 바쁘기도 하고 또 주식도 하시고 멘탈도 터지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더 관리를 못 해줬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와요. 한 헤어지기 2주 전부터 뭔가 촉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면 뭐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관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부산으로 오고 애가 멘탈 터져 있는 거 보니까 답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자애가 얘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6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런 시기라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루추추님이 이제 막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해도 반응도 적고 잘해줘야겠구나 다시 생각했었는데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보통 루추추님이 만나러 올라가는데 헤어진 날은 굳이 내려온다고 해서 부산에서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고 서로 예전처럼 애정 표현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집에 가기 전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자, 맨날 싸우는 사소한 부분들에서 제가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의욕이 이제 상실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리가 더 멀어진 부분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새 재택하면서 집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혼했을 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첫사랑이라 제가 최선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 하면서 서로 엉엉 울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라고 편지로 써서 다음날 찾아가서 줬습니다. 아무튼 일주일간 연락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보자 싶어서 4월 4일날 제가 올라가서 만났고 벌써 새로 소개를 통해서 남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잘해줄 것 같다고. 상식적으로, 그치? 여태까지 이제 르추팀님이 한 걸 보면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이 여자를 관리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잘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더 이상 저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대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부질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거 그쪽이라도 마음 편하라고 쿨한 척 응원해주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연락하거나 잡고 싶은 생각은 접었지만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기에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싸워서 헤어진 거는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정리한 이별도 재회가 되냐? 당연히 재회가 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감성적으로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예. 한쪽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감성적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는 거지. 당연히 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연인 관계라는 건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추추님이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는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파?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나 아픈데 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간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가면 뭐 KTX 타고 가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그 경북에 살았으면 왕복 7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리네? 그러면 왔다 갔다 7시간 하면은 꼬박 밤새고선 또 출근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서 아프다고 해도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죠. 예. 이런 식으로 관리를 못한 거야. 내가 옆에 있어야 내 사람이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사람이 아니에요. 원했을 때 관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 힘들 때 술 한잔 하자고 부를 수가 없어. 오빠 나 너무 힘든데 나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뭐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경북에 살아서. 참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연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장거리 연애 커플들은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헤어지시던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장거리 연애라는 것 자체를 해결을 해야지 재회가 되시는 거지 장거리 연애를 해결을 안 하시면 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처럼 만나실 수는 있어도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또 헤어지시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서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관계가 무너졌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서로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제 잘해보려고 하고 본인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절대적인 상황 문제에 대해서 버텼잖아요. 계속 괜찮아질 줄 알고 얘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경기도로 가겠구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 장거리 연애는 무조건 장거리 연애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이렇게 장거리 연애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든데 이 여자가 결혼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친 집안 전체가 기독교이고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련한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절대 안 믿지만 교회를 원하면 따라가주는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걔도 나중에는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사귄 지 한 2년쯤 이후 정리된 건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영향이 있어도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2년 정도 얘기하다가 안 했다면 이거 안 해도 계속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루츠추님은 사실 자기의 상황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별의별 걸 다 혹시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혹시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건 문제 아닐까요? 저건 문제 아닐까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